자,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기초적으로 다항식 단원이야. 다항식 단원은 크게 보면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번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항식의 연산이야. 됐어? 자, 봐봐. 우리가 기초적으로 지금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잖아. 맞지? 자, 연산이라고 하는 건 맞지? 기초적으로 아이고야. 연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야? 연산 맞지? 연산 뭐 있어?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잖아. 맞지?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뭐 내용은 조금 알잖아. 식에는 크게 보면 단항식하고 다항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여기다가 조합을 해보면 몇 케이스가 나오냐면 단항식끼리 뭐 덧셈, 뺄셈, 그리고 뭐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뭐 그리고 뭐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자, 그 다음 뭐 다항식 덧셈 뺄셈의 단항식, 다항식 곱셈 단항식,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맞지? 그 다음 다항식 더하기 덧셈 뺄셈의 다항식, 다항식 곱셈 하기 곱하기 다항식, 그 다음 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이렇게 세트가 있다고. 됐어? 사칙 연산이랑 맞지?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이랑 단항식 다항식이랑 합치면 이렇게 총 12케이스가 나와. 자, 근데 각각의 케이스를 한번 보면 단항식 덧셈 뺄셈의 단항식이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x 이런 거 했었지. 얘는 5x라고. 언제 배웠었냐면 언제 배웠어? 기초적으로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맞지? 얘는 1학년 때 배웠어. 1. 자,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야. 2x 곱하기 3x라고 하는 건 뭐 6x의 제곱이었지. 그래서 거듭제곱이랑 계수끼리 곱하는 거. 뭐 물론 요건 1학년하고 2학년에서 걸쳐서 배웠어. 그렇지? 거듭제곱 저거 하면서. 자,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뭐 예를 들어서 2x 나누기 3x라고 하는 건 계산하면 뭐 3x분의 2x가 되어서 2분의 3이 되었지. 얘도 1학년 때 배웠어. 맞지? 다항식 덧셈 뺄셈의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에다가 뭐 더하기 3x 플러스 1이야. 요거는 뭐 1학년, 뭐 2학년 때도 뭐 제곱으로 해서 배웠었지. 1학년, 1, 2학년. 거의 1, 2학년에서 여기 다 배웠어.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2x 플러스 1에다가 뭐 곱하기 2x 하면은 얘를 분배했었지. 그래서 얘도 뭐 1학년 또는 뭐 2학년 때 2차식으로 배웠었지. 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맞지? 자, 2x의 제곱 더하기 x를 x로 나눠. 맞지? 그럼 얘는 x가 약분이 되어서 2x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얘도 뭐 1학년 또는 2학년에 걸쳐서 배웠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다항식 덧셈 뺄셈의 다항식. 얘는 뭐 2x 플러스 1에다가 3x 플러스 1. 아, 위에 단항식이구나. 잘못 적었다. 그렇지? 단항식이니까 3x까지 더하는 거지. 여기 3x까지 더하면 얘는 뭐 5x 플러스 1이니까 맞지? 요것도 1학년하고 2학년에 걸쳐서 배웠어. 2차식은 2학년 때 배웠고. 자, 2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1까지 하는 거는 뭐 실제로 두 개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도 맞지? 뭐 5x 플러스 2로 얘도 중학교 2학년 또는 1, 2학년에 걸쳐서 배웠어. 거의 다 1, 2학년 때 걸쳐서 배웠지. 자, 이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얘는 언제 배웠어? 2x 플러스 1이랑 3x 플러스 1이랑 곱하는 건 언제 배웠어? 여기서부터 달라. 얘가 3학년 때 배운 거야. 3학년 때. 3학년 때 우리 얘를 곱셈 공식이라고 했었어. 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언제 배워? 얘는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언제 배우냐면 안 배웠어 아직. 얘가 고1 때 배워. 됐어? 우리가 이렇게가 맞지? 이렇게가 중학교 1, 2학년 때 주로 다 배웠고 이렇게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어. 여기까지가 주로 중학교 맞지? 1, 2까지 해서 끝냈고 3학년까지 해서 모든 단위가 끝났다고. 이제 남아있는 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여기 있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심화로 배우고 거기다가 나눗셈까지 배워.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기초연산 맞지? 기초연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처리가 됐어. 모두. 됐어? 그래서 얘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네를 하잖아. 얘네를 하기 위해서 이 개념 원리에서는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너네한테 그래도 너네 다 까먹었을 거다라고 해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기초 용어를 다시 한번 다져주고 가. 그래서 쟤네한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나 부분들을
한번 다져놓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있지, 개념 원리가. 자, 한번 보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다항식이 사용하는 용어야. 용어를 한번 보려고 해. 자, 용어는 첫 번째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자, 이름은 언제?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맞지?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별반 다른 건 없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조금씩 달라져. 조금씩 한번 봐봐. 자, 항이야. 수 또는 첫 번째 항의 정의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맞지? 자, 항이라는 거래. 항. 자, 항. 알고야, 맞지? 항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적혀 있대? 수 또는 뭐 문자. 문자의 곱. 맞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래. 이루어진 식. 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으니까 한글로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자, 맞지? 예를 다시 한번 볼게. 옆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 그럼 이 식이라고 하는 건 맞지? 이 식의 구성 성분을 한번 보면 맞지? x의 제곱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5x라는 것과 3이라는 구성 성분들이 각각 뭐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덧셈으로 구성 단위를 쪼개봤더니 각각 하나를 우리는 뭐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지? 이 항의 구성 성분들을 보니 여기 뭐 문자하고 수하고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됐어? 수 또는 문자. 그러니까 항의 의미 자체는 우리가 뭐냐면 항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식이라는 거를 식을 맞지? 덧셈 기준으로 볼 거다라는 기준이야. 볼 거다라는 얘기라고. 그리고 식을 덧셈 기준으로 보니까 맞지? 우리가 뭐 문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고 식을 덧셈 기준으로 볼 때 구성하는 맞지?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 또는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게 뭐? 항이라고. 됐어? 가장 기초적인 단위야. 여기서 보면 3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됐어?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의미인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했고 두 번째 상수항. 자,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 봐봐. 자, 상수항이야.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 맞지? 우리가 기존의 의미야. 그냥 기존에는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면 항 중에서 수로만 이루어진 거 맞지? 수로만 항 중에서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었어. 맞지?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고1 내용으로는 뭐가 되냐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맞지? 포함하지 않는 항이래. 자, 이 관점이 뭐냐면 봐봐. 우리가 밑에 있는 예를 한번 같이 보면서 보면 좋아. 자, 한번 봐봐. 자, 우리가 기존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문자의 개수가 적었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보면 x라는 문자가 x 제곱하고 3x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1이라는 걸 상수항으로 했어. 그래서 기존의 관점에서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뭐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여기 있는 1 같은 거.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문자가 많아져. 문자가 많아지면 여러 문자가 섞여.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문이 들어가. 특정한 문자. 맞지? 자, 여기서도 위에서도 봐봐. 자, 상수항이라는 게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지. 그럼 이 특정한 문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 봐봐. 특정한 문자. 여기 특정한 문자 맞지? 특정한 문자 나오고 밑에 개수에서도 특정한 문자가 나와. 맞지? 자, 그리고 밑에 저기 차수에서도 보면 특정한 문자. 자, 그리고 동량에서도 특정한 문자가 나오지. 이 특정한 문자라는 구문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뭐 옆에 정리를 하나 해놓고 가보자. 특정한 문자. 맞지? 특정한 문자라는 구문이 자주 볼 거야. 특정한 문자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문자가 섞여 있어. 여러 문자가 섞인 식이 나올 거야. 섞인 식에서는 내가 보고자 하는 특정한 문자만, 중요한 건 문자만이야. 만 문자로 인지한다는 거야. 문자로
인식. 됐어? 그럼 그 나머지 문자라는 거지. 나머지 문자는 맞지? 문자로 인식하지 않아. 됐어? 이 예를 지금 한번 볼게. 자, 기존에 나왔던 예 이렇게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같은 거는 맞지? 애초에 우리가 뭐 문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상수항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자, 근데 고1 영역으로 들어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섞어보자. 3x의 제곱 플러스 3xy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야.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상황식을 한번 보면 3x 제곱에다가 뭐 3y의 x 더하기 y제곱의 2y지.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수는 그러니까 x라는 문자가 x제곱으로 쓰였고, 자, 여기 있는 식은 x라는 문자가 하나 쓰였지.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문자 x라는 게 없어. 됐어? 자, 내가 보면 상수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있는 항에서 x가 포함하지 않는 항을 찾아보면 뭐가 돼? 여기야. 맞지? 그래서 x라는 기준으로 보면 내가 여기 있는 식을 맞지? x 기준으로 보면 맞지? x 기준으로 보면 뭐 y제곱 플러스 2y라는 이 식이 맞지? 뭐 상수항이라고. 상수항. 맞지? 자, 근데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을 y 기준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조금 이따가 정리하는 방법에서 나와. y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y제곱 플러스 맞지? 여기 2y랑 여기 y 있잖아. 맞지? 그래서 3x 더하기 2의 y가 되고 맞지? 이렇게 묶어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3x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똑같은 식을 y 기준으로 보면 맞지? y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y는 2개 있고 여기는 y가 1개 있고 여기 y가 없지. 그래서 뭐 3x 제곱이라는 이 식이 뭐 상수항이 돼.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같은 식이라도 맞지? 같은 식이라도 내가 보고자 하는 문자 맞지? 보고자 하는 문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뭐 상수항이 달라져. 특히나 이러한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저기 있는 특정한 문자라는 구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달라진다고. 그래서 쟤를 잘 인지해야 돼. 자, 상수항이라는 게 됐어. 똑같아. 지금 밑에 있는 개수에도 보면 특정한 문자 또 적혀 있지. 자, 그래서 개수에서도 똑같아. 자, 지금 처리한 게 상수항이지. 자, 이제 개수를 다시 한번 처리해 볼게. 자, 개수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 뭐야? 기존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뭐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같은 게 기존의 개수였지. 여기서의 개수라고 하는 건 문자. 원래 기존에서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였어. 곱해진 수. 맞지? 이게 기존의 내용이었잖아.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자, 여기서 맞지? x제곱의 개수는 3이고 맞지? x의 개수야. x의 개수는 얼마? 2. 이렇게 됐었어. 즉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였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자가 많아지잖아. 고1 내용에서는 봐봐. 글 다시 한번 볼게. 개수라고 하는 게 항에서 뭐라고? 특정한 문자를 제외했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적혀있어. 수라고 안 적혀있고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볼게.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예를 다시 한번 볼게. 맞지? 자, 똑같아. 여기 뭐 맞지? 3x의 제곱 플러스 3x xy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잖아. 그럼 얘는 3x 제곱 플러스 뭐 3y의 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야. 자, 이 식을 x 기준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 x 기준으로 보면 자, 봐봐. x 제곱의 개수는 얘 문자를 제외한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얼마야? 3이네. 그러면 기존에 얘랑 같네. 기존의 개수. 자, 그러면 특히나 이제 여기 봐봐. 3yx가 일 때 x의 개수. 맞지? x의 개수는 3이 아니라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그게 얼마야? 3y라고.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됐어? x제곱의 개수는 여전히 똑같이 뭐 x제곱의 개수라는 건 여전히 똑같이 3이었지만 지금 보면은 x의 개수가 이렇게 달라져. 맞지?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이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자 말고 나머지 문자는 문자로 인지하지 않아.
문자로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얘를 수로 인지를 해.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뭐 y도 문자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내가 이 식을 x 기준으로 해서 x 제곱의 개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x의 개수를 물어보면 맞지? 내가 걔네만 문자로 본다고. 여기서도 뭐 x만 문자로 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3y 전체가 뭐 개수가 된다고. 됐어? 그럼 똑같은 식을 옆에 맞지? 똑같은 식을 y 기준으로 보면 아까 y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됐었지 식이. 봐봐. 그러면 뭐 y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y 더하기 뭐 3x 제곱이 됐지.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뭐 y 제곱의 개수 같은 식이었어. y 제곱의 개수는 똑같이 1이고 맞지? 이 앞에 숫자 1인데 y의 개수라고 하는 건 뭐가 돼? 3x 플러스 2가 돼. 마치 식이 돼. 식이 개수가 돼버려. 그래서 애들이 이러한 상황이 들어오면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거든. 개수라고 하면 항상 수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도 개수가 될 수 있다고. y 입장에서는. 그래서 y 입장에서는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기잖아. 그래서 얘 전체가 개수가 된다고. 그래서 특정 문자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됐어? 자, 그 다음에 다항식, 단항식이야. 다항식, 단항식은 그래도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똑같아. 맞지? 다항식. 그 다음 뭐? 단항식. 다항식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대로야. 있는 한자 그대로 뭐? 다항식이야. 이 다자가 뭐야? 마늘 다자야, 마늘. 그래서 뭐? 항. 이 말은 말 그대로 항이 많은 식이야. 많은 식인데 얼마만큼 많으냐면 맞지? 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볼 거냐면 한 개 이상이면은 다 뭐 다항식이 돼. 봐봐. 다항식이라는 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맞지?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게 한 개 이상이면 다 된다고. 이거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아, 항이라는 게 덧셈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라고 하는 게 다항식이구나. 단항식이란 건 짧을 단이야. 맞지? 항이 짧아. 왜 짧냐면 항이라고 하는 게 항이 오직 한 개인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하거든.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해. 자, 봐봐. 얘를 한번 보자.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덧셈 기준으로 항 3개가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항이 3개니까 우리는 얘는 다항식이라고 얘기가 가능해. 맞지? 자, 근데 2x라는 식이야. 그러면 항이라고 하는 게 덧셈 기준으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우리가 다항식에서 항이 많은 식을 우리가 한 개 이상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한 개랑 두 개 이상으로 적혀져 있지.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은 다항식이라고 잘 부르는데 맞지? EX 같은 거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얘 역시도 뭐 항이 한 개니까 여기 한 개 이상 적혀 있지. 한 개도 들어가. 그래서 얘도 뭐 다항식이 되는데 주로 단항식이라고 부를 뿐이야. 그래서 굳이 이 개념 원리에서 너네한테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이라고 쪼개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 개도 놓치지 말라고. 됐어. 저 EX라고 하는 건 단항식도 되지만 다항식도 된다는 거. 근데 위에 있는 이 식은 오직 다항식밖에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차수. 맞지? 차수라고 하는 거야. 항에서 여기도 나와.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특정 문자야. 아, 또 특정 문자가 나온다. 맞지? 자, 이럴 때는 맞지? 밑에 얘를 한번 같이 보자.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한번 같이 봐. 맞지? 차수. 자, 다항식 우리가 차수라고 하는 건 일단 항에서 맞지? 차수라고 하는 건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특정 문자가 곱해진 횟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개수. 근데 이 개수에 대해서 차수라고 하는 건 지금 봐야 될 게 이 차수가 그냥 차수가 아니라 어떠한 차수가 되냐면 뭐 항의 차수야. 항의 차수. 차수라고 하는 거는 보는 관점이 두 가지야. 항의 차수고 항의 차수를 모아서 그 중에 맞지? 가장 큰 놈. 다항식 중 항의 차수 중에서 맞지? 항의 차수 중에서 차수가 가장 맞지? 큰 수를 우리는 뭐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를 해. 다항식의 차수. 맞지? 자, 봐봐. 여기도 여전히 특정 문자라고 적혀 있어. 자,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볼게.
자, 얘를 한번 보자. 옆에 있는 얘를 똑같이 한번 볼게.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더하기 뭐 5, 좀 정리를 하고 5yx 마이너스 2y의 4제곱 플러스 6이라는 옆에 식이 적혀 있어. 자, 봐봐. 문자가 곱해진 식이야. 자, 얘랑 비교할 게 뭐냐면 얘랑 비교할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3x의 제곱 맞지? 3x의 제곱 플러스 요거를 조금 밑에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맞지?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뭐 이러한 식을 한번 보자. 자, 이러한 식에서 우리가 x, 문자가 x밖에 없으니까 x 기준으로 보면 얘는 x가 몇 번 곱해져 있어?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 문자가 2번 곱해져 있지? 그래서 얘의 차수는 뭐? 2차였어. 자, 얘의 차수는 1차지. 얘는 문자가 뭐 없기 때문에 0차라고. 맞지?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 항에 대해서 항의 차수가 얼마? 2차, 1차, 0차잖아. 그래서 각각의 항의 차수가 정해져 있어. 맞지? 이 항의 차수가 정해진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게 2차잖아. 그래서 얘는 다항식의 차수는 2차 다항식이라고. 1차 다항식을 우리는 줄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맞지? 얘를 우리는 뭐 2차식이라고 얘기한다고. 2차식. 그래서 우리가 2차식,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해. 자, 근데 이제 문자가 위에처럼 섞여져 있어. 자, 봐봐. 그럼 이럴 때는 내가 문자의 기준을 어떠한 문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 똑같아. 내가 얘를 x 기준으로 봐. 그럼 얘는 x 기준으로는 x가 3번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3차야. 얘는 x 기준으로 보면 2번 곱해져 있어. 얘는 x 기준으로 보면 1번 곱해져 있고 얘는 x 기준으로 보면 안 곱해져 있다고. 됐어. 그럼 x 기준으로 얘는 3차고 2차고 1차고 0차야. 맞지? 그럼 얘는 x 기준으로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이야. 3차식. 됐어? 자, 근데 같은 식을 맞지? 같은 식이야. 맞지? 같은 식을 옆에 한번 다시 y 기준으로 보면 y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맞지? 지우고 옆에 하자. 3차식이야. x 기준으로 뭐? 3차식이라고. 자, 이제 y 기준으로 볼게. y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y에 관해서 몇 차야? y에 관해서는 0차. 맞지? 얘는 y 기준으로 보면 2차지. 얘는 y 기준으로 보면 1차고 얘는 y 기준으로 보면 얘는 4차고 얘는 0차라고. 됐어? 자, 각각의 항의 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거 보면 되지. 가장 큰 거는 얼마야? y 기준으로 가장 크니까 4가 되지. 따라서 얘는 4차식이야. y 기준으로는. 근데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 말 없이 얘가 몇 차식이에요? 라고 물어봐. 몇 차식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경우에는 뭐? XY 모두 X하고 Y 모두 문자로 봐. 모두. 맞지? XY 모두 문자로 봐서 여기 있는 식은 첫 번째야. 여기 있는 식의 항의 차수는 뭐? 똑같이 3차. 맞지? 여기 세제곱. 여기가 달라. 자, 여기는 X제곱 Y제곱이지. X가 2번, Y가 2번이야. 총 이게 4차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YX니까 여기가 뭐가냐? 2차가 돼. 자, 여기는 Y 4제곱이니까 4차. 여기는 뭐? 0차. 그래서 얘가 4차식이야. 포인트는 달라진 지점이 눈에 보여? 달라진 지점이 어디가 달라졌어? 여기가 달라졌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 없는 경우는 XY를 모두 문자로 본다는 거. 얘를 알아둬. 맞지?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 항의 차수까지 했고 동류항은 또 특정 문자 나와. 참 특정 문자 많이 나오지. 특정한 문자에서 차수가 같은 항이야. 아, 이렇게 정해졌을 때 차수가 같은 항이래. 자, 봐봐. 요거는 지우고 하자. 맞지? 아니야. 요거는 놔두고 맞지? 요거 놔둬야 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맞지? 자, 우리가 특정한 문자에서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식이야. 맞지?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봐봐. x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x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봐봐. x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다. y 기준으로 우선 보자. y 기준으로 보면 맞지? 여기가 0차고 여기도 0차야. 맞지? y 기준으로 보면 0차고 0차지. 즉 3x 세제곱이랑 6은 y 기준으로 둘 다 0차야. 그래서 3x 세제곱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적을 수 있지. 그래서 y 기준으로 얘네 모두가 뭐 동류항이야. 자, 다시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이것부터 보자. 동류항이라고 하는 게 또 뭐 기존에는 우리가 뭐 문자와 차수가 같은
같은 뭐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 얘기를 했었어.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가 있으면 맞지? 3x 플러스 3y라고 하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언제 중학교 때까지 한 거야? 자, 중학교 때 했을 때 x제곱이지.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x로 같고 차수가 제곱으로 같아서 얘네는 동류항이었어. 그래서 이 동류항에 의해서 얘네가 뭐 어떻게 처리가 됐었냐면 이 부분만 하면은 4x 제곱으로 처리가 됐었지. 따라서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떠한 게 가능하냐면 이거는 계산이 가능해. 덧셈 뺄셈에 계산이 가능해. 계산이. 그래서 애초에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 가능한 항들이야. 그래서 동류항 맞지? 종류가 같은 항이지. 옆에 3x 플러스 3y를 보면 맞지? x하고 y하고 문자가 달라.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얘네는 동류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거 그대로 두고 계산을 안 했었어. 자, 뭐 이어서 뭐 조금 더 붙여서 보면은 맞지? 뭐 문자도 다르고 자 x 3x 더하기 3x 제곱까지 보면은 얘네는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지 얘네도 동류항이 아니야. 그래서 동류항인 건 문자하고 차수하고 모두 같은 항이고 이러한 경우 덧셈 뺄셈 계산이 가능해. 자, 이거는 여전히 중학교 때까지야. 여전히 뭐 문자가 그렇게 많이 안 섞여 있는 식. 자, 그럼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볼게. 옆에 맞지? 보면은 옆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 맞지? 자, 보면은 그냥 보면서 하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 5xy 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야. 이렇게 길지. 자, x에 대한 동류항이야. x에 대한 동류항은 오직 x가 한 개만 있는 식들은 다 동류항이라고. 맞지? 특정한 문자에서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모두 같아. 즉 x가 1차인 것만 볼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봐봐. 식에 대해서 x에 대해서는 3차, x에 대해서는 2차, x에 대해서는 1차, x에 대해서 2차, x에 대해서 1차, x에 대해서 1차야. 그리고 x에 대해서 없으니까 0차. 맞지? 이렇게 되면 봐봐. 우리가 x 1차 어디 있어? 1차지.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뭐 플러스 5xy 그 다음 뭐 마이너스 x가 모두 동류항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동류항에선 공통인 x를 묶어내서 맞지? 마이너스 2y 더하기 5y 마이너스 1로 x항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하나 x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동류항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여기서 보면은 뭐 x제곱 y 그러니까 내가 얘 전체를 문자로 본데 x제곱 y에 대한 동류항은 x제곱 y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x제곱 y 맞지? 그 다음 x제곱 y가 있지. 그래서 x제곱 y가 여기서 보면은 3x제곱 y 그 다음 뭐 마이너스 x제곱 y 얘네가 동류항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산이 가능하지. 3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y는 우리가 뭐 두 개를 합쳐서 뭐 2x제곱 y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류항에 대한 개념이었어. 맞지? 자, 일단